그래서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관한 위생인데 식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식품 첨가물이 될 수 있고 기구, 여러 가지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식품위생법에서의 목적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적과 정의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정의들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를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영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식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요인으로는 광선, 온도, 습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생물학적으로 보시면 병원성 미생물이나 부패균이 자라게 될 때, 그리고 자연독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식품 생산 요인으로 보시면 가공 처리 시에 반응 생성된 물질이라든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이라든지 다양한 생활 폐기물이 사회생활 요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해 요소를 중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메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자, 식품을 이제 원재료를 생산해내는 것부터 제조, 가공하고 보존, 유통에 되는 그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위해 요소들을 규명해서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이제 과학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시면 1995년에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HACCP 적용을 규정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이 법을 적용을 규정해서 현재는 식유 가공품이라든지 냉동 수산식품이라든지 유가공품과 같은 다양한 제조가공업에서 널리 적용되며 도축장 보세요. 도축장에서는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 정의를 봅시다.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료,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그러니까 그 식품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가공하고 유통하게 되는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실제적으로 해당 식품에 혼합이 된다든지 오염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각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것을 HACCP를 HA와 또 CCP라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건강을 실제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인지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설과 설비의 위생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계 기구의 위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종업원, 일상의 미생물 관리라든지 미생물 증식 억제라든지 온도 관리와 같이 다양한 단계와 공정을 말한다는 내용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HACCP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식품 위해 요인 예방 대책을 봅시다. 그러면 식품 위해 요인이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예방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감염병이나 세균성 질환 자체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구감염병이라든지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오염된 것이라면 절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자, 식품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나 변폐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온에서 단기간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좋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량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장 폐수나 잔류 농약과 같이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